지방자치회관 준공 및 운영계획 그리고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 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회관 준공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착공한 지방자치회관이 17년 동안 공사를 마치고 준공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17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자치들의 사무소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이 입주해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국권의 상징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세종시의 지방화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자치회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2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총회에서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661번지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은 세종 정부청사 부처를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64억 원이 투입되었고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부지 면적은 9,944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8,049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입니다. 2층에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회의시설 등을 두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을 배치해서 건물 안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층에는 관리사무소와 카페테리아, 편의시설 배치했고 2층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접견실 등 공용 공간을 두어서 1층 시설을 끝부분에 이용하도록 하고 3층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부산시 사무소 등 6개 기관이 입주하고 4층에는 인천시 사무소 등 7개 기관, 5층에는 서울시 사무소 등 6개 기관이 입주하는 등 모두 20개 기관이 설치됩니다. 또한 회의실과 스마트 오피스센터를 배치해서 입주기관들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 경기도, 전북도 등 10개 시도의 사무소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법권협의회, 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들도 이미 입주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와 서울시 사무소 등도 대부분 다음 달 초까지는 입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개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 중에서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회관 관리는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이 분야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8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사무실 및 공용공간, 편의시설, 각종 설비 등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는 충청남도 사무소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축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는 지난 다음 달 24일에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와 연계해서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도지사들 전체에 모여서 지방자치회관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진하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들과 또 행정안전부의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또 자치회관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라 유관기관, 산학기관 단체들을 우려오고 광역단체 사무소, 기초자치단체 사무소도 이전에 오게 돼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방자치회관이 행정수도 세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리고 지방과 중앙을 이어지는 소통과 협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강 캠핑장은 이제 금강과 묘천이 합류하는 합강리 지역, 합강리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모두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2012년 처음에 이제 오토사이트 59개면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 합강 캠핑장은 이제 경관이 아름답고 접근성도 좋고 또 각종 시설이 이제 합충되면서 2013년 개장 당시에는 연간 한 13,000명 정도 이용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게 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점차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시설을 매년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현재는 이제 오토 사이트가 114명 그리고 캐러반 24동, 캐빈하우스 7동이 설치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합강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시설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22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단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운동장과 족구장, 또 배드민턴장 등 수면 등 시설을 조성했고 올해는 8억 원을 투입해서 오토사이트를 증설하고 주차장과 샤워시설, 부스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달 말로 준공할 겁니다. 오토사이트는 기존 캠핑장 내 여유 부지에 10m 후방 10m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규모로 13면을 새로 설치했고 편의시설은 화장실 2개소, 배수대 1개소, 샤워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은 태그 캠핑존 내에 24면을 증설해서 합강 캠핑장 내 110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지막 사업인 어린이 물놀이 시설까지 조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설 개선 마스터 플랜 3개년 계획이 모두 완료가 돼서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쾌적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해서 건전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고 또 캠핑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을 합충하고 또 관리기관을 이양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 최고의 캠핑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도 가지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신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접수된 20건 중에서 2건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고운동 북측에서 은하수공원 앞으로 연결되는 소로의 우회전 차선 확충 요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고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은하수공원 입구 건너편 도로의 우회전 차로를 확충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출근 시간대 정한 IC 방면으로 가려는 차량이 많아 우회전 차량들이 신호를 여러 번 받거나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해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를 확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사전 점검 기능이 하고 있는데 사전 점검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전 승인, 사업 승인 이후 공동주택 공정률에 따라 4차례 정도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정확하고 정밀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운동 이제 북측에서 정안 IC로 빠지는 길까지 연결하는 그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이 소로를 이용해서 우리 세종 시내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로 우회전을 하게 되고 또 정안 IC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차선이 이제 2차선 그러니까 편도 1차선이 되다 보니까 신호 때문에 이제 좌회전 차량이 쭉 기다리고 있게 되면은 우회전 차량은 뭐 신호 없어도 이렇게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우회전 차량도 꽉 막히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저희가 LH 공사 협의를 해서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은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교통정체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LH공사로부터 아직 이 구간을 인수받기 전이기 때문에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 입주 전에 품질 검수를 하고 있는데 품질 검수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희가 행복청으로부터 우리 신도시 지역의 건축 주택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운영 방식은 전문가 40명을 인력풀로 하고 있고 또 두 차례 거쳐서 품질 검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차례 검수를 할 때는 그 전문가 인력풀 중에서 일부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품질 검수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품질 검수를 지금은 이제 골조 공사 완료한 후에 한번 또 시설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입주하기 전에 이제 사용 검사 전에 한번 두 차례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횟수를 좀 늘려서 한 4차례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검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검수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차례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건물의 뼈대가 제대로 좀 잘 만들어졌는지 시공 상태라든지 안전이나 환경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검사 전에는 단순히 입주 분양 계약을 할 때 약속했던 그런 시설들이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수하는 것이라서 좀 횟수는 뭐 2번으로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4번으로 들리면 더 자세히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사 중에 가서 보는 게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본다든지 또 시설이 완비되기 전에 가서 보는 것은 실제로 점검하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4차례로 검수 시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2차례 검수를 하되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검수단을 좀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검수할 때 입주민들이 입주 예정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단 운영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말씀도 주셨는데 검수단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홍 기자님. 네, 아시아는 수통 홍문지인데요. 예. 그 지방자치회관 관련해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또 우리 검지상관 행정 또 기능을 하는 세종시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이제 시도가 위주로 들어가고 남는 사람들이 2개의 이제 기초단체 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36개 기초단체들도 이런 회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흑강 캠핑장 관련해서 그 2020년까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하고 규모, 기왕이면 뭐 워터파크 정도는 안 되더라도 보복 자연 공원에 있는 수영장 정도로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규모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예. 우선 지방자치회관은 처음에 이제 얘기된 게 우리 17개 시도지사들 모이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의 부담으로 서울시에 할 거냐 아니면은 당초에도 서울시에 하는 것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지방에 둬야지 서울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 서울시에서는 시 예산 100억 원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셔서 처음에는 서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나중에 우리 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시도지사 협의회와 그리고 17개 시도지사 사무소를 집어넣는 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했고 그 외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 외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에게도 사무실을 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희망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 결정이 됐는데 건물이 이제 실제로 완성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기관들에서 건물을 좀 추가적으로 배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가 한 9,944제곱미터 규모 면적인데 한 반 정도를 쓴 셈이거든요. 부지 면적을. 그래서 나머지 한 반 정도, 한 4,000제곱미터 이상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더 건축이 가능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기관이 우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하고 그리고 또 4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두 곳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의 이제 특성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제한 이런 것들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한꺼번에 한 12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예산은 한 9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40m 곱하기 45m 정도 규모니까 웬만한 아이들이 와서 이만큼 와서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임 기자님 마이크 좀 주시죠.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오토 캠핑장이 세계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한성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토 캠핑장 북쪽으로 보면요, 야산과 지금은 다리 공사를 금빛 그 다리 공사 한참 하고 있는 그 현장이기도 하는데요. 그 공사를 함으로써 물 흐름이 그 오토 캠핑장으로 홍수가 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관리사무실 옆에 가면 그 물 하수도가 너무 좁아서 먼저 번에 그 공사 작은 공사라도 그 토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맥히는 일
또 토사가 관리사무소로 흘러서 물 흐름을 고이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먼저 번에 제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관리사무소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그만 그 하천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흐르게 함으로써 이 자연 관광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어린이라든가 어른들도 물 흐름에서 고기라든가 또 각종 생태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소망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또 추진을 의향이 있으시면 좀 많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세계적인 오토 캠핑장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뭐 세계적인 오토 캠핑장까지는 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저 공사 계획은 3년간 그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고 사업비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계획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적하셨던 그 안전상 문제가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캠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캠핑객 중에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기자님 마이크 좀 주시죠. 요 브리핑 내용은 이제 둘째치고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가 정례 브리핑이 아마 되게 된 것 같은데 민선 7기 예,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가장 아쉬웠던 부분 한 2가지 정도 하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일 좀 한번 힌트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왜 이제 뭐 다음 주로 하시죠.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때까지 좀 더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 든 김에 지난주에 그저 사계 지사하고 예, 만나셨잖아요. 예, 그게 뭐 좀 발표는 좀 됐는데 예, 각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현안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발표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락하게 예. 하는 걸 하죠. 뭐 다 그날 대부분은 발언 내용들이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면서 나온 얘기들 정도만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공식 회의석상에 나온 얘기들은 다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추가해서 발표할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됐는데 다만 이 충청권처럼 당정 간에 함께 모여서 국회의원들도 시도지사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했는데 대체로 굉장히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 회의도 바로 7월 달에 하자, 8월 달에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8월쯤에 다음번 회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충청권 당정 협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공통 과제를 찾아내고 공통 과제 힘을 모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도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잘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2가지가 주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2번째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충청권 광역 도시계획을 좀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착수를 위한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각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다음번 A